예, 오늘 토요 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갑자기 크리스마스에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더니 이제는 정부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쿠팡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다가 크리스마스 오후에 뜬금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온 국민은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출된 건 3천여 개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삭제돼서 유출된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를 한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피해자들이 지금 3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피해 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걸 3천 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저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저 사람들 쿠팡을 얘기하는 겁니다. 쿠팡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이나 여론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피해를 안 당하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저런 꼼수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 정도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요. 이 부분에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범정부 TF가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에 협조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증거를 찾았던 그걸 그대로 보고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3의 기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얘기하면 저렇게 밝히는 겁니까? 물타기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피해가 별로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저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고요.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의 숫자를 줄이는 행위 그 자체로 쿠팡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일방적인 발표에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수사 대상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자 쿠팡은 다시 정부 지시를 받고 한 거다 이렇게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타임라인까지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쿠팡과 정부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면 발표를 정부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쿠팡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내부적으로 뭐 접근 메커니즘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쿠팡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직접 유출자로 지목된 사람을 만나서 진술을 듣고 또 관련 증거를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경찰이 입회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국정원이 관여했다. 국정원의 협조를 받고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더 문제입니다. 아니 국정원이 관여할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지금 국정원 수사권을 없앤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북 정부도 아니고 그다음 해외 정부도 아니고 대테러 정부도 아니고 국정원이 관여할 대상 자체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배제된 채 국정원이 만약에 관여해가지고 협조해서 이런 결과 발표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 쿠팡이 국가기관을 활용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국가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건 국가기관에 귀속돼서 국가기관이 그 결과를 다시 정부를 평가한 뒤에 그다음에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 평가를 국가기관이 하지 않고 사기업이 정부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발표해버려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국가기관이 쿠팡에 뭐 놀아났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보는
국가기관 건데 이거 개인 그 사기업이 그냥 발표해 버립니다. 그런데 현재 그 쿠팡에 대해서 수사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청문회가 30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쿠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에요. 그런데 쿠팡이 선제적으로 저런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규정해 버립니다. 쿠팡이 대통령입니까? 저는 이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민간합동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개인정보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인데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경위로 쿠팡과 협조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이건 정부가 국정원을 조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 결과만 발표한 게 아니라 그 조사 과정도 공개를 했는데 영상과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쿠팡 측이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보고 자료라면서 지금 잠수부가 에코백을 들고 중국의 한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린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거고요. 또 저렇게 건져 올린 에코백 보시는 것처럼 쿠팡이라고 적힌 저 에코백을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치훈 부대변인님. 예. 일단 저 유출자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쿠팡 측과 접촉했다라는 점이 의문이고 또 저렇게 벽돌까지 넣어서 하천에 담글 만큼 숨기고 싶어 했는데 저 에코백에 쿠팡이라고 적혀있는 에코백을 사용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저게 정말 증거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저렇게 친절한 용의자와 친절한 증거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렇게 친절하게 나 쿠팡 겁니다, 쿠팡 물건입니다 하고 하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건져진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과 하천은 물류가 흐르기 때문에 던진 위치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증거물을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저 영상으로 보듯이 매우 탁한 곳이거든요. 네. 탁한 곳에서 저렇게 쉽게 건져낼 수 있었다. 용의자를 접촉한 게 12월 14일인데 18일 날 바로 저렇게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건져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용의자가 저렇게 협조해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쿠팡은 지금 용의자 개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 쿠팡이라는 업체는 기업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쿠팡이 찾아와서 증거 어디 있어 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다고요. 예. 저는 저것도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쿠팡이 정부와 협조했다는 발표부터 해서 저런 영상부터 해서 저는 다 의구심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헤럴드 로저스가 그 국회에 나왔을 때 이 쿠팡이란 기업은 우리나라 국회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 발표를 보면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무시하는구나. 이러면 이 정도면은 그냥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전문가가 이 쿠팡이 만약에 살인 사건에 이 사건을 빗댄다면 시체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저렇게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좀 유출되거나 유실되거나 이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는 저 영상을 공개할 때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자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관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는 그 유출된 직원을 쿠팡 측에서 먼저 색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협조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쿠팡 측에서 그 직원을 알게 됐을 때는 바로 우리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물론 쿠팡 측에서 함께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잠수부라든지 증거들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쿠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저 노트북을 꺼내왔고 확인을 해보니까 뭐 더 이상의 유출 같은 것들은 없더라.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쿠팡은 이미 봤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와중에 데이터에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것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은멸하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최 교수님.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유출자의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쿠팡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 그 사람이 누군지 직접 만나서 장소까지 특정해서 거기서 잠수부까지 투입해서 저걸 건져냈다고 하면 유출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고 연결도 돼 있고 연락도 하고. 근데 왜 경찰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아니 본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얘기해줘야 될 게 경찰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수사팀이 가서 그 사람을 체포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을 뭐 신문을 하든 또는 뭐 외국에 있으니까 뭐 범죄 인도 조약을 하든 그걸 이용하든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쿠팡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에 이런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디에 버렸냐, 자기들이 잠수부 고용해서 그걸 꺼내고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포렌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저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포렌식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요. 저거 포렌식 하는 과정에 증거 인멸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증거가 오염됐어요. 저게 이미 실제 그 오염. 사람이 쓴 증거인지도 모르겠고요. 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쿠팡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사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진실 파악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대변인, 쿠팡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그 이야기를 연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가 터졌으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들이라면 낮은 자세로 굉장히 뭐 송구하다 이런 얘기로 일관했을 텐데 지금은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혹시 정당의 그 정부와 여당의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일단 쿠팡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믿는 구석이 있다.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 등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상장을 했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오브라이언 트럼프의 최측근도 이것과 관련돼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되면 항상 사죄하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고 이거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또 보상 대책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쿠팡이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못 없다. 그 유출자가 잘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3,000개밖에 유출 안 됐다. 에이, 별거 아니다. 그리고 미국 법령은 위반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잖아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은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놓고 미국에다가 거의 수백억 원의 돈을 그 후원금으로 내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나무인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는 거기에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성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미국에 대한 믿는 구석, 로비를 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The fact is, we now have to take on the status quo of global competitiveness, China, but also our allies. Every unicorn in that field is American, and as innovators and they as regulators, they intend on using regulation to take us out of our competitive lead. 나는 미국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주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좀 괘씸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통상 협상 과정에서 그 디지털 규제에 관련돼서 미국이 어필을 많이 해왔죠. 예. 구글 관련해서 저희가 망 사용료를 걷는다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통상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쿠팡이 거기에 올라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망 규제에 관련돼서 본인들도 테크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 관련된 본인들에 대한 정치권이나 국민적 비판을 마치 그 테크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본인들이 몰아갈 텐데 그건 전혀 다르죠. 지금 쿠팡은 전 테크 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쿠팡이 그 영업하는 방식을 보면 물론 배송 관련 이런 그 기술적인 측면은 테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실제 물건을 사다가 포장해서 배달하는 거잖아요. 예. 그 대부분의 것들은 테크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있던 망들을 이용하는 거라서 저는 미국의 저런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통상 과정에서 쿠팡을 넣는 부분은 이건 또 도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이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미국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로비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 외교 당국이 잘 발라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